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경북 도내 10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돼 도교육청이 인조잔디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포항의 일부 학교가 다시 인조잔디로 재시공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학교 운동장에 깔린 인조잔디입니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돼 지금은 학생들의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포항의 3개 학교가 인조잔디를 다시 새로 깔기로 했습니다. 인조잔디를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학교들은 최근 친환경 인조잔디가 개발된 데다 천연 잔디를 깔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연 잔디를 유지하기가 힘들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축구하러 스파이크가 있고 매일 애들이 뛰고 하면은. 지형이 높은 학교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학생들이 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마사토를 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인조잔디는 유해물질이 쌓여 질병 유발뿐만 아니라 충격 흡수가 약해 학생들의 부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5, 60도씨까지 올라가는 아스팔트와 같은 초고온 현상을 만들어내서 화상이나 열상의 위험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고 그래요. 도교육청은 인조잔디를 재시공하는 학교는 축구부가 있거나 집안 문제 등이 있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합니다. 도교육청 방침은 인조잔디 하지 말란데 이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거든요. 교육부에서 그 학교 선택권 보장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 학교에서 강력하게 인조잔디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교육 당국이 운동장 개보수 방식 결정을 학교에 맡기는 바람에 졸속으로 재시공 결정을 하게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신월성 원전 2호기가 최종 안전검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공사 도중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2년이나 지체됐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인 신월성 원전 2호기가 오늘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5년 건설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시운전을 거쳐 정부의 안전성 검사와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연간 79억 킬로와트아워로 서울시 전체 가정이 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경주에 있는 원전 6기가 모두 가동됨에 따라 대구 경북 전력량의 47%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월성 원전은 총 6기에서 전력을 생산해 대구 경북 전력의 절반에 가까운 47.6%의 공급 능력을 갖춰 시험 성적서 위조 부품 사용으로 2년 넘게 준공이 지연됐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가 된 케이블은 정상 제품으로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월성 2호기 준공으로 동해안에만 18개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국내 원전 발전량의 70%를 점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이제 짝퉁 부품이 들어가서 많은 무리를 빚었던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래 동해안 쪽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원전이 또 가동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이어 신월성 2호기 준공으로 경주가 원전 산업의 중심지가 된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방사광 가속기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과학기술 대표 성과 70선에 포함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포항 가속기의 경우 1, 2세대 건설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세대를 개발해 연간 1,100여 개의 과제 실험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 외에도 국산차 포니와 경부고속도로 건설, 남극 세종기지, 통일벼 등이 분야별 최고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정책의 핵심은
내년부터는 은행권에서 대출해줄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서는 특별히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최근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에 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대출금을 잘 갚도록 유도해 연체 부담까지 줄여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한도의 산출과 분할 상환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질적 구조의 개선이 주요 취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주택 분양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면서까지 누가 새로 집을 분양받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 2만 가구 넘게 입주가 예정돼 있어 대출받을 사람에게 당장 타격이 예상되고 주택 가격도 조정받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 대회 2만 7천 호 정도의 어떤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대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1년도 안 돼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혀 주택 수요자들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제12호 태풍 할룰라의 북상에 따라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도는 할룰라가 오는 27일 새벽 부산 앞바다를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휴일을 전후해서 도내 전역에 태풍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와 고추 등 농작물은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고 도로변 낙석 위험지구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또 어선들은 서둘러 항구에 대피하도록 하고 해수욕장과 산간 계곡 물놀이객들에게는 사전 예고 방송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습니다. 울진군의회가 오늘 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신임 의장단 선출을 강행해 새 의장의 임형욱 현 부의장에는 장유덕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장시원 의원 등 3명은 10월 보궐선거 이후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해 도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해 초선 의원 4명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출은 소나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세진 전 의장이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한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간포해양관광단지와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민간 자본 투자가 지지부진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주 간포해양관광단지는 9,300억 원 규모이고 안동문화관광단지는 4,800억 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지만 민간 투자는 당초 목표액의 각각 7.3%와 40%밖에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울산 포항 고속도로 준공, 안동에는 도청 이전이 예정돼 있어서 민간 투자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여행지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사진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세계적인 미술가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시죠. 강지희 아나운서입니다. 대자연의 풍경이 소품 하나로 특별해집니다. 자신이 만든 달을 전 세계에 설치하는 러시아 작가의 작품입니다. 올해 쿠바 아바나 비엔날레에서 호평을 받았던 가문사지 3층 석탑 사진입니다. 보수공사 중인 석탑 앞에서 수많은 새벽을 기다려 포착해낸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작가의 손이 개입해 재미있는 장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평면의 사진을 오리고 붙인 3D 사진도 흥미롭습니다. Почему я резал и почему я превращал бумагу в скульптуру? Потому что в трансформации одной вещи в другой возникает новая жизнь. 같은 사물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품을 파는 만큼 다양한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걸려있는 벽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딱 봤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능동적으로 작품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내는 어떤 관람객들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게 제 작품입니다. 한너수교 25주년 기념 미디어 아트전과 우양작가 시리즈 첫 초대 작가인 박선기전은 모두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경주시청 갤러리에서는 박원섭, 김현숙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고 기청산 식물원에서는 무궁화 축제가, 포항운하에서는 지역 봉사 공연단체인 양지사람들과 한여름에 듣는 요들송을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지혜입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오늘 하루 포항 지역 해수욕장에서 피서객 4명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중학생 3명이 튜브가 뒤집혀 허우적거리는 것을 안전요원이 구조했고, 비슷한 시각 구룡포 해수욕장에서도 중학생 1명이 수영 경계선 바깥쪽으로 밀려갔다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후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시군의 업무 추진비와 지방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동결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와 공무원 관련 기본 경비를 동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도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비와 지방의회 관련 경비,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와 일직, 숙직비 등 기타 기준 경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특히 내년 예산 편성 기준에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법령이 반영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과 복지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신청부터 재취업 상담, 서민금융 지원이 모두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주고용센터와 경주시 복지지원팀 등 6개 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강동면 안개리 일대 야산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 절취한 혐의로 62살 김모 씨 등 2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개인 소유 야산에 들어가 40년생 소나무 14그루를 파낸 뒤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주시는 소나무 불법 절취와 이동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높은 습도에 기온도 크게 올라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후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습도가 높은 하루였는데요. 여기에 기온까지 올라 불쾌지수가 높았습니다. 주말에도 높은 기온과 습도는 계속되겠습니다. 제습에 신경 써주시고 마음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동해안 지역 곳곳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볕이 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23도, 영덕 경주 24도, 포항 2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0도, 영덕 포항 경주 33도까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곳곳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마지막 장맛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경북관광협회장, 대경시도민 회장단 등 100여 명은 오늘 서울역을 중심으로 경북 해수욕장과 계곡, 지역 여름축제 등을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다음 달 21일 개막하는 실크로드인 경주 2015와 오늘 10월 2일 열리는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의 국제 행사 책자도 나눠주며 경북 관광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포스코와 KT, 한국전력은 오늘 포스코 센터에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융합 연구 포럼을 운영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이들 3사는 앞으로 연구반을 공동 구성하고 에너지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해 2달에 한 번 포럼을 열어 과제를 협의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합니다. 3사는 오늘 첫 연구 포럼을 열어 글로벌 에너지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